친구 따라간 레코드사에서 가수 데뷔를 하셨어요. 역시 다 친구 따라가더라고요. 좀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눈여겨 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사장 아들이고 레코드사 사장 아들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애 같은 애였었고 가수였었고 그랬으니까 가고 우리가 그때는 LP라는 거 작업을 맨 처음에 해요. 그래갖고 LP를 하는데 뭐 무지하게 떨면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로. 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됐는데 결국은 너는 노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레코드사에서. 그 기획사에서. 그래서 그냥 했죠. 노래를 어렵게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대중이 쉽게 들을 만한 노래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트로트하고 포크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그렇죠. 두 개가 양분이 됐는데 포크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고 희한한 걸 하니까 이거 우리가 못 들었던 건데 이거 굉장히 낯설다. 그래서 넌 안 되겠다. 어려워서 이게 그런 얘기를 들었죠. 기획사 사장님이 감성 발라드를 이해를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시작은 친구 아빠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거절을 당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음반이 안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맨 처음엔 안 나왔어요. 맨 처음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어렵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옛날에 했던 말이 있어요. 너 가요계 뭐 연예인 되면 너 나한테 혼난다고. 그 정도까지도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3개월 만에 제가 난 이제 못 하겠다 이거는 절대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거다 그래갖고 관뒀었죠 그때. 어머나.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또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돈을 다 돌려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너 그래도 해봐라 한번 아까우니까 해봐라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 투트랙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노래하고 맨 처음에부터 해갖고 배고프면 나중에 음이 삐끗하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네. 그래갖고 그런 거를 한 두세 판을 이제 하면서 지나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억울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기가 생기셨군요. 오기가 생겼죠. 예. 그러다가 음반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왔는데 옛날에는 소매상에서 이렇게 소매상이 많았어요. 그 레코드 소매상이. 막 우리 버스 타는 데 가면 거기서 막 음악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살렸죠.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우리 뭐 방송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예판이 지금 나왔는데 괜찮다. 이게 신인인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래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때 그럼 공식적인 데뷔곡이 나들이 인생이죠. 그리고 사실 인기를 끈 곡이 꽤 많았거든요. 히트곡 많죠. 따지고 보면 많아요. 안 따져도 많아요. 그냥은 모르는데 뭐 많이 했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좋아서 넣은 곡이 있고 뭐 어때 레코드 회사에서 이 곡은 꼭 넣어라 그래서 넣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좋아해서 넣은 곡들이 그래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작곡가 선생님께 받은 곡들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네, 저는 여태까지 유명한 작곡가한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미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이광재 씨가 불러갖고 인기를 끈다. 뭐 그런 이런 곡들이 몇 곡이 돼요. 그러니까 요새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곡 내 곡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이미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나들이도 앞서 누군가 불렀던 곡이에요? 이정선 씨가 먼저 불렀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밤도 최병걸 씨라는 분이 불렀고 사랑을 잃어버린 나도 다른 또 그냥 일반 모르시는 분이 또 불러서 제가 또 하게 됐고. 세월이 가면도 그러고 보니 뭐 세월 가면은 사실은 그게 그 얘기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이게 누가 했는데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세월 가면은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케스트라로 한 게 처음이었죠, 제가. 오케스트라로. 근데
네, 앞서 누군가가 불렀지만 이광조 선생님 부른 곡이 우리 뇌리에는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약간 배 아팠을 수도 있겠어요. 좀 아니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활자련이 해야지. 지네들이. 근데 또 다 주인이 노래가 있나 봐요. 매일 이렇게 생각나는 뭐 이거는 아닌데 네. 어쩌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 가수 어디 갔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노래는 많은데 그렇다고 앞에 턱턱 나서는 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많아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뭐 세월 아니, 가면 나들이 네. 이런 거 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아. 때를 못 만나서 묻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트로트건 발라드건. 근데 맞아요. 그런 주옥 같은 노래를 발굴해서 그걸 대히트 시켰다는 건 선생님의 그 노래 소화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로망이에요, 너무 선생님. 근데 그러다 네. 불현듯 우리 곁을 그러니까 떠나신다.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랬더니 조사해보니 여기에 가셨더라고요. 왜 여기로 가셨어요? 우리를 버리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즐기셨어요. 예. 갑자기 왜 미국엔 가셨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실은 노래가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노래가 너무너무 싫었고 남 앞에 쓰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관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갔어요. 떠났죠, 글로. 예. 왜 하필이면 미국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왜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 왜 샌프란시스코냐면 맨 처음에 자기가 외국 가서 도착한 데가 자기가 나중에 산대요, 거기를. 그래서 예, 샌프란시스코에 맨 처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거기 저도 있었어요. 그래요? 3박 4일? 맞아. 무슨 말이에요? 공연을 같이 갔었어요. 맞다. 예. 예. 그게 아마 대한항공 예, 공연인가였었는데 오. 그 공연을 갔었는데 그때 심영래 감독이 예, 맞아요. 예. 뜰 때고 그랬는데 너무 심영래랑 너무 즐겁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밖에 나가서 우리는 뭐 잘 몰라가지고 어디가 낯설었는데 밤새 뭘 어디를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오고 뭐 이랬거든요. 적응을 그러더니 잘하셨네요. 너무 좋대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당시에도 자기는 그러니까 형은 여기서 살아라 심영래 씨가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길 가시네. 예. 그 도시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이광조 씨?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 한 번 타고 이렇게 바닷가를 가면 한 20분이면 가요. 그냥 공영 버스가.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면 막 정말 오션 비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완전히 왜 거기가 좋았냐면 낮에는 못 가요. 하도 똥이 많아갖고 개똥들이 개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근데 밤에 가면 그렇게 안개가 이렇게 뛰어가요. 안개가 그 머물러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뛰어가요 거기 가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아둥바둥하면서 그런 거를 느꼈죠 많이.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12년 있었어요. 12년. 오래도 계셨네요. 거기서 왔다 그럼 갔다 뭐 하고 지내셨어요? 쉽게 말해서 뭐 먹고 사셨어요? 그렇죠. 뭐 그냥 아무거나 먹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음악을 전혀 안 하셨어요? 노래도 안 하시고? 노래도 안 하셨어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래가 하기 싫어서 갔는데 살기 위해서 거기 가서 무슨 뭐 노래를 한다. 그 있어요 그런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저 이상한 좀 후진 동네 가면 거기 그것처럼 생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여기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내가 어떤데 그러니까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게 아니다. 너무 우리 가수들한테 창피한 얘기다. 사실은. 그래도 뭘 먹고는 먹고는 살아야 살아야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그동안 모아놓은 게 많았나? 알바를 거기 하셨어요. 가서 이제 무슨 뭐 맨 처음에 그 목수 쫓아다니면서 이제 별거 다 했어요. 이 카페트도 뜯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틀 만에 이거 무슨
타모를 먹고 그냥 몸이 아파갖고 진통제 뻗었어요. 먹었구나. 내가 이거 할 건 아니구나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좀 받은 돈으로 먹고 쓰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뭐 그렇게 살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내가 풍족하게 못 살았는데 살았어요. 그냥 굳은 일 마다 않고 다 하시면서. 한국에서 사셨으면 정말 여유롭게 최고의 탑스타로 편히 사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수를 때려치려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수라는 걸 허울을 벗으려고 왔는데 자유가 더 중요하셨던 거군요. 훨씬 더 중요해요. 유유자적하셨다는 얘기네요. 맞네요. 그러다 어쩌다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던 그러게요. 걸까요?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사셨는데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이광조라는 분이 이렇구나라고 아마 감동 받으실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직 어머니만을 위해서 선택한 한국행입니다. 어머니께서 왜 굉장히 그때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 뭐 위독하시다 그러면 거기서 비행기표 사야죠. 또 하다 시차가 있으니까 돌아가시거든요. 여기 오면 이미. 맞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아싸리 내 거를 포기를 하자 그래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다.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한동안 또 어머니 편찮으신 거 간병하시느라 애쓰셨겠네요. 그러니까 저만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동생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걸어가요. 나도 내가 내 건강도 봐야 되니까 제가 그 원효로에서부터 그 응봉도까지 걸어 다녔어요. 이야.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제 걸어가서 뵙고 그리고 보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오고 그런 거를 한 6, 7년을 했죠. 거의 10년을 했어요. 효자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노래를 다시 시작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노래. 그리고 이제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저를 또 도와주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걸 한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윤택하게 내 생활을 즐길 수 있구나. 소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했죠. 최근에도 작업을 좀 하셨던 모양이던데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이제는 LP밖에 안 해요. 왜냐면 참 우리가 이거는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수들이 그러니까 CD가 이제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지금 할 장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LP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LP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함춘호 선생님하고 리메이크 앨범 같이 했어요. 역시 이번에 두 번째 앨범을 또 함춘호 씨랑 같이 했고. 전설의 기타리스트가 그럼요. 가수를 알아보는 거죠. 함춘호 선생님이 함께 작업을 하실 정도면.